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7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일단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레포트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들 하셔서 챙겨보셔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커뮤니티 보시면은 뭐 최근 흐름 같은 것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 총 7가지 경기 멘트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분석이랑 좀 맞춰보시고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전체 분석표는 이렇게 전체 경기 라인에다가 뭐 승패 라인, 언오버 라인, 뭐 참고 지수들, 그 다음에 이슈들까지 멘트해서 넣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탑4 경기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세한 건 커뮤니티 확인하시면 지난 이제 흐름들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자,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 경기 먼저 살펴보면서 멘트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 경기인데 이거 지금 저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에 클리블랜드가 실점에 대한 억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1.8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2위, 압도적인 실점 억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선발부터 불펜, 뭐 필딩까지 안정감이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자, 여기서 내일 선발은 조이 칸텔로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뭐 익스텐션도 되게 좋고요. 뭐 무브먼트라든지 공끝도 되게 좋은 유형인데 이 존에서 살짝씩 빠져나가는 공들이 밸류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디트로이트는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이 워낙에 뛰어난 팀이거든요. 리그에서 가장 배 중심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팀이고 심지어 이번 시즌 자완투수 상대로 했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죠? 디트로이트가? 0.79입니다. 자완 만났을 때 0.792가 찍히면서 리그에서 가장 자완 투수를 공략을 잘해요. 그래서 디트로이트의 최근 빠따 감각이라든지 상성에서 조금 조이 칸틸로가 밀리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는 매치업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칸틸로가 가장 잘 던졌을 때 예상을 해보자면은 뭐 6-3 정도? 이것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기대값 자체를 높게 가져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맞서는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KC 마이시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4가지 구종을 던져주는 상황인데 뭐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커맨드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볼 끝도 괜찮아요, 이번 시즌. 그래서 웬만하면 정타 안 주고 있고 뜬공 비율이 많기는 하지만 빗맞은 타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WCP도 많이 내려왔고요. ERA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시즌 안정감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클리블랜드 만났을 때도 2경기 나와서 12이닝 동안 1자책 0.75로 굉장히 강했었고 최근 클리블랜드는 타점에 대한 생산이 잘 안되고 있어요. 실점에 대한 억제가 좋아서 그렇지 빠따가 터지는 구간은 아닙니다. 클리블랜드가. 그래서 KC 마이즈로 좀 최대한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막아주는 동안에 이 조이 칸틸로를 공략해주면서 디트로이트가 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디트로이트 승리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피츠버그랑 이제 컵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 컵스.
자, 이 매치업은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피츠랑 컵스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피츠버그가 최근 5게임에서 몇 승이죠? 1승을 챙겨주는 동안에 컵스는 최근 5게임에서 이제 4승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피츠버그가 시점에 대한 억제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빠따가 터져주지 않다 보니까 승리를 가져가는데 조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서 내일 선발은 스킨스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30번의 경기에서 178이닝 동안에 0.92의 WHP와 1.92의 ERA, 178이닝 동안 삼진이 203개, 볼넷이 39개, 압도적인 볼삼비에다가 출루 자체를 억제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냥 잘해요. 잘합니다. 158kg짜리 페솔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 스플릿까지 굉장히 많은 구종, 강한 구위, 압도적인 구속. 컵스도 결국에는 좀 이제 발사각이 굉장히 높은 팀에다가 펀치 능력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공을 많이 띄우고 장타를 뽑아냈을 때 강점이 있는 팀인데 이 스킨스의 장타에 대한 억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내 구장이 어디죠? PNC 파크라는 어떤 구장? 투수에게 굉장히 친절한 구장이라고 한다면 스킨스에 대한 기대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최소한 뭐 6이닝 이상 한 2실점 이하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컵스가 최근에 빠따가 그렇게 좋은 구간도 아니에요.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득점 지원이.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컵스의 선발은 케이드 호튼이 등판을 하는데 15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스위퍼, 커브, 체인지업까지 빠른 구속, 안정감 있는 제구 능력, 최근에는 이제 9위까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 4경기에서는 22.1 동안 3자책 1.21의 ERA 경기력이 되게 좋거든요. 최근에 피츠버그도 사실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이 2할 6리까지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뭐 타점에 대한 정립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약간 빠른 템포의 투수전 경기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PNC 파크라는 이런 구장 특성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게다가 양팀 불펜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피츠버그가 최근 5경기 16.2이닝 동안 3.24, 컵스가 최근 5경기 19.1이닝 동안 0.93. 스킨스가 물론 훌륭한 선발이기는 한데 피츠버그에 빠따가 이 호튼이라든지 컵스의 불펜을 털어줄 수 있겠다라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봐요.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할게요. 보스턴이랑 애슬레틱스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애슬레틱스. 자, 원정팀 애슬레틱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신시내티 상대로 수입을 가져왔고요. 최근 4연승까지 장줄 구간이 이어지고 있어요. 투타 밸런스가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5.2득점에 3.80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플러스 1.4 뭐 나쁘지 않거든요. 빅존조님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내일 보스턴의 선발이 누구냐면은 코넬리 얼리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한 경기가 애슬레틱스를 상대로 가져갔었던 경기였고요. 5이닝 동안 피안타 5개, 뭐 볼넷 하나 내주는 동안에 삼진을 11개를 잡아내면서 실점이 없었습니다. 자책이 없었어요. 152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빠른 구속, 익스텐션에서의 강점, 나쁘지 않은 피칭 스터프 9위까지 있다 보니까 공략 난이도는 일단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리에 대한 기대값을 뭐 다시 한번 만나는 매치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5이닝 이상 2실점 이하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에 맞서는 애슬레틱스의 선발은 스프링스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30번의 경기에서 162이닝 동안 1.2의 WHP와 4.28의 ERA인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뭐죠? 이 홈런에 대한 지표가 너무 안 좋아요. 162이닝 동안 홈런을 28개를 맞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볼넷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뭐 구속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145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9위라든지 이제 볼 끝으로 승부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 명확하게 9위도 좀 떨어지고 볼 끝도 좀 밋밋해지다 보니까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면서 조금 쉽게 점수를 내어주는 모습들. 게다가 이 보선 같은 경우에는 타선에서의 강점이 뭐죠? 이번 시즌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0.752 리그 전체 6위였고요. 펀치력도 갖추고 있는 팀에다가 게다가 내일 구장이 어디다? 포네이파크라는 굉장히 또 타자에게 친화적인 구장이다라고 한다면 이 스프링스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발 구간에서 보선이 먼저 선취점을 뽑아낸 이후에 불펜 구간은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느낌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선 승리라든지 아니면 8.5 기존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다만 이 얼리에 대한 이런 등판 기록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리스크 정도는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표가 많이 없다는 점, 뭐 잘 던지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신인급 선수다 보니까 뭐 체크해 보시고요. 어쨌든 보선승 8.5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매치랑 이제 샌디에고 경기 살펴볼게요. 매치 샌디에고. 자, 홈팀 매치가 길었던 연패 장주를 끊어내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8연패를 끊어내고 왔거든요. 렌뮬라90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맥클레인이 6이닝 동안 무실점을 가져가면서 텍사스를 잡아내고 온 상황이고 연승을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내일의 선발은 클레이 홈즈가 등판합니다. 홈즈의 기대값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150km짜리 이제 싱커에다가 뭐 커터,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사실 지난 시즌에는 클로저로 뛰었다 보니까 경기 데뷔했을 때 이닝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 시즌 벌써 2배 넘게 이닝을 먹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8월달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구위가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힘과 힘이 붙었을 때 힘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3경기 보시면은 뭐 마이애미랑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만나서 5이닝 4실점, 4.2이닝 3실점, 4이닝 4실점을 내주면서 최근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는 구간, 콜스가 안 찍히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클레이 홈즈가 나왔을 때 사실 투수 운영이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매치가 불펜 구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22.1 동안 최근 5경기 22.1 동안 6.45의 ERA, 전체적인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홈즈가 콜스가 안 된다? 투수 운영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거 샌디도 최근에 타점이 괜찮아요. 최근 5경기 평균 5득점씩을 가져가면서 타점 능력이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홈즈에 대한 기대값은 높게 잡아줄 수는 없을 것 같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샌디에고의 선발인 마이클 킹이 등판하는데요. 152km짜리 패스볼에다가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뭐 구속 빠르고 구위 좋고 무빙볼에 대한 각이라든지 체인지업이 확실한 위닝샷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조금 거슬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매치가 이번 시즌 밸류가 높은 무빙볼이라든지 아니면 타이밍을 뺏는 이런 체인지업 같은 구종에 대해서 타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클 킹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털리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일 양팀 선발들의 네임 밸류와는 별개로 화력전이 좀 베이스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잠시만요. 자, 다음 경기 보시죠. 미네소타랑 양키스 경기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오늘 아마 양키스 때문에 머리 아프신 형님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 로던을 내고 1차전을 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봉패로 경기를 지고 왔거든요. 아예 1득점도 못 내면서. 자, 여기서 이제 내일 미네소타는 제비 매튜스가 등판을 하는데, 추천 감사합니다. 156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던져주면서 이제 빠른 구속, 강한 구위, 레파토리에서의 다양함, 여러가지 강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뜬공 유형입니다. 장타에 대한 억제도 생각보다 안 좋아요. 이번 시즌 69.1 동안 피안타가 79개, 피홈런이 10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고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실점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양키스 같이 이런 성구 능력이라든지 컨택 능력, 펀치 능력까지 있는 팀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기대값 자체를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양키스는 이렇게 156 넘어가는 공에도 충분히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팀이다 라는 강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득점에 대한 지원을 슐리틀러에게 해준다 라고 저는 볼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양키스의 선발은 캠 슐리틀러가 등판을 하는데 158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을 던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슬라이더라든지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일단 뭐 구속 빠르고 구위 괜찮고 최근에는 흔들리던 커맨드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에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의 이번 시즌 아쉬운 점이 뭐죠? 타선에서? 냉정하게 이 미네소타는 155가 넘어가는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는 타이밍이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미네소타가 슈레틀러의 공을 공략해낼 수 있을지, 컨택해낼 수 있을지 약간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화력전으로 경기를 예상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양키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라는 멘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키스 승에다가 그 다음에 뭐 일방적인 게임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랑 신시내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팀의 1차전 이제 신시내티가 좀 역배 받을 타이밍이 아니다. 이제 세인트루이스는 투수 운영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전 예상 되게 잘해줬었거든요. 자, 여기서 내일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맥그리비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레파토리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제구 능력도 괜찮고 익스텐션에서의 강점도 있습니다. 상대의 타이밍을 굉장히 잘 뺏는 그런 유형인데 다만 최근에 경기력이 좋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투성 공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장타에 대한 허용이 좀 많아지면서 생각보다 쉽게 실점을 내어주는 구간에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맥그리비가 좌타자를 만났을 때 POPS가 굉장히 높고 피안타율도 0.308이거든요. 신시내티는 오늘 이제 18출루 포함 이제 11득점을 가져갔었고요. 뭐 스튜어트라든지 스티븐슨이라든지 타점의 맛을 봤었고 좌타선에서의 팀 OPS도 0.738 리그 전체 12위를 기록할 만큼 좌타 라인도 강한 팀입니다. 결국에 맥그리비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설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최대한 낮게 설정 가져갈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신시내티의 선발은 앤드류 에보트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14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체인저 커브까지 뭐 로케이션 괜찮고 볼 끝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뜬공 유형이에요, 이 친구도. 다만 내 상대가 누굽니까? 세인트루이스거든요. 이번 시즌 가장 펀치력이 뒤떨어지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내일 구장 자체가 부시 스타디움이라는 또 투수에게 좀 더 유리한 그런 구장이다 보니까 사실 에버트에 대한 기대값은 저는 좀 높게 설정 가져갈게요. 이 세인트루이스가 이 에버트 상대로 뭐 장타라든지 정타를 많이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에버트로 이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을 최대한 길게 막아주는 동안에 맥그리비 상대로 장타 좀 뽑아내면서 신시내티가 좀 앞서 나가는 그림 정도, 신시내티 승리 정도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애리조나랑 샌프란시스코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 팀이 최근에 흐름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애리조나는 오늘 샌프와 1차전 잡아내면서 최근 5게임에서 4승을 추가해주고 있고요. 샌프는 최근 5게임에서 단 1승만을 추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샌프가 최근 아쉬운 게 뭐죠? 이 실점 억제가 전혀 안 돼요.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득점 지원은 내려가고 실점률은 올라가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내일도 샘프가 지금 선발이 아직 미정이거든요. 확정이 안 됐는데 아마 카슨 시무 정도 예상이 돼요. 이 친구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 친구가 156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을 던질 수는 있고 그다음에 뭐 싱커 이렇게 주력으로 사용을 하는데 좀 레파토리가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하필 애리조나는 페이스볼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가장 또 좋은 팀 중에 하나예요. 게다가 최근 애리조나는 득점에 대한 지원이 평균 6.4득점씩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최근 애리조나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상성을 감안했을 때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샌프란시스코의 시모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애리조나는 빠따 아마 터질 겁니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반면에 지금 애리조나는 로드리게스가 등판하거든요. 이번 시즌 좋진 않습니다. 26번의 경기에서 1.55의 WHP와 4.98의 ERA. 근데 최근의 경기력이 좋아요. 일단은 최근 3경기 연속 6이닝 이상 1실점 이하 경기를 가져오고 있고요. 샘프는 이번 시즌 타선에서 아쉬운 점이 뭐죠?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냐면 0.633이었습니다. 리그 전체 압도적 꼴찌.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샌프란시스코의 지금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확정이 안 됐지만 15호 정도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불펜 구간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애리조나가 사실 일방적인 게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유튜브 형님들, 오늘 제가 분석 준비해 온 자료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저의 방송이, 분석 내용이 뭐 멘트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신다면 어떤 이유든 괜찮습니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이런 리포트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많은 관심을 넘어서 가입까지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